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요, 232페이지 보면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라고 나와 있나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이제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이 임차인에 뭐가 있냐? 권리와 뭐가 있어요? 의무가 이렇게 있죠. 의무요.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있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요. 양도와 전대, 이렇게 있어요. 먼저 이것도 하나 중요하고요. 하나의 테마예요. 여기 의무는 그냥 우리가 보면 되고요. 이 권리 중에서 뭐가 있냐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비용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이거 하나의 테마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거 하나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보증금하고 관계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금하고 대항력, 이게 또 하나의 테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비용하고 부속물은 뭐한다? 이것은 부합하고 관계가 되고요. 지상물은 뭐가 된다? 존속 기간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임대차에서 중요한 테마는 이 두 가지 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지상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지상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그 다음에 비용하고 부속물 항상 비교고요. 부합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를 1개, 2개, 3개, 4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볼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임차인의 의무를 먼저 한번 보죠. 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여러분 뭐요?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목적물을 잘 보관해야죠. 보존했다가 이것을요, 기간이 끝나면 인도할 뭐가 있다? 인도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존했다가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져. 입증. 무슨 입증을 지냐? 화재 원인이 어떻게 해서 화재가 발생했냐 하는 것을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돼. 왜냐? 임차인은 목적물을 보관했다가 그것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는지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을 못하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냐? 화재 원인하고, 자, 두 번째는요, 차임 지급했다. 차임을 지급했다. 세 번째는요,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 세 가지는 임차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임을 지급했다.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요,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이 모든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또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임차인은요, 제3자가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멋대로 수선하면 안 돼. 그것을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알겠죠?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이 네 가지만 있냐? 그건 아니죠.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시를 하죠. 일부가 멸시?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해야 돼. 그래야지 차임이 감액되지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라고.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100만 원씩 300만 원에 임대를 했는데 3층이 불타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차임이 200만 원으로 감액되냐? 그게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야지 된다. 그런 것 빼고는요, 지금부터 이제 보증금하고 대항력, 이것을 먼저 봐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청구권, 대항력. 여러분, 대항력을 먼저 봐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이런 물건 있죠? 물건은 대항력이 있고요. 채권 있죠? 채권은 대항력이 없는 것이에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임대차에는 있다. 이것을 봐요.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이 을을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고 얘기하죠. 갑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대인.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억에 대해서 보증금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뭐냐면
중간에 여기 5월 1일, 5월 1일 날요,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집이 바뀌죠. 이것을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인. 집을 매매가 됐어, 매매. 5월 1일 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양수인이면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죠. 이 임차권이죠.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물권은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수인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을한테요, 언제 5월 1일 날이요? 너 나가? 이래, 너 나가?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되는가, 안 나가야 되는가? 을이 만약에요, 대항력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한다? 을이요,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나가? 그러면 이 을은 5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보증금을 누구한테 줬어요? 갑한테 줬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보증금을 병한테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병한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는다? 보증금은 갑에게 받는다. 갑에게. 병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하고 보증금하고 같이 가는 거죠.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할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요, 대항력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항력이 있다. 갑이 있죠.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죠. 그래서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집주인이 건물의 소유자가요. 5월 1일 날이요. 5월 1일 날 병한테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 병은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이 임차인도 1월 1일 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해가지고 뭐를 취득했다? 대항력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둘 다 대항력이 있죠. 둘 다 대항력이 있으면 누가 더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냐, 이 말이죠. 이 사람 언제요? 1월 1일 날 대항력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죠. 전입 신고를 만약에 12월 31일 날 했다게 그냥. 그럼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등기를 1월 1일 날 했다게. 그러면 1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란다? 너 나가 그러겠죠? 나가. 그러면 을은 뭐라고 그래요? 을은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집에서 살다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죠?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집주인이 맡기니까 이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고 그래.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한테 뭐라고 한다?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고 주장하죠. 이 을은요, 누구한테 보증금을 줬어요? 갑에게 보증금을 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돼요? 갑에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주인이 누구한테 받겠어요? 병한테 받겠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증금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을 때. 그래서 봐봐. 여기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을이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것은 갑이 을에게 주장하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걸 대항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대항력이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면 병한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뭘 한다? 승계한다고 얘기해.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을 때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양수인이 임대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을은 임대인 갑한테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이 임대인이 되니까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대항력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봐봐. 621조에는 뭐가 되냐?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노 하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622조는요. 625조는 뭐냐면 이런 것이요. 토지임대차 봐봐. 토지가 이런 게 갑이죠. 갑인데요.
여기 지금 우리죠. 우리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고 나서 임차인이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건물을 3월 1일 날 신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요 보존 등기래요. 보존 등기 4월 1일 날 보존 등기 해요. 그러면 원래는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이 토지의 경우는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를. 그럼 어떡하냐? 우리 621조는 임차인이 토지를 임대해서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의료 보존 등기를 4월 1일 하면은 이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이 말이죠. 임대차 등기. 임대차 등기로 봐주면은 여기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우리나라 봐봐요. 반대 약정이었으면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집에요, 임대차 살면서 임차권 등기했단 말 들어봤어요? 전세 등기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해주니까 우리는 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등기한 것과 똑같이 대항력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특징이란 말이죠. 하도 등기를 안 해주니까. 왜? 반대 약정이 있으면 등기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 등기해주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가서 뭐라 하면 돼? 전입신고를 해. 그럼 전입신고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임차권 등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전입신고할 수 없잖아요. 토지는. 주택은 전입신고가 되는데. 그럼 토지는 전입신고 안 되니까 등기 안 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또 토지는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 땅을 빌려가지고 그 위에다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보존 등기 하죠? 그럼 이 보존 등기를 임차권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 땅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 병으로 바뀌어. 언제 바뀌냐? 6월 1일에 바뀐 경우가 있고, 여기요, 3월 1일에 바뀐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월 1일에 바뀐다. 땅의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이 사람은 4월 1일 날 대항력이 있죠. 을은. 그런데 이 사람은 병은 3월 1일 날이니까 누가 더 우선한다? 병이 더 우선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6월 1일이다, 6월 1일. 그럼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을의 권리가 더 우선하죠. 을은 언제부터니까? 4월 1일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여기 나와. 임차인이 토지를 빌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한 후에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는 임차인은 을은 병에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여기는 임차인은 병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봐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뭐냐면 보증금인데 이렇게요. 갑의 건물에 을이 이렇게 했는데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보증금 1,000만 원에요.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2번 월세를 연체를 했어. 두 번 연체를 했어. 그럼 만약에 임대차가 기간이 종료가 됐다. 종료가 됐다. 그럼 어떡하냐? 종료가 되면 당연히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번 연체된 거 당연히 빼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800이 되죠? 800만 원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당장 돈을 준 것이 아니고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날 돈을 준대. 9월 1일 날 돈을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사용수익 했느냐? 사용수익. 두 번째요. 사용수익 하지 않았느냐? 돈을 보증금을 800을 줬는데 800 안 주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준 거예요. 그런데요, 임차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계속 잠을 잤어요. 그러면 또 3개월간 사용했죠? 300만 원 또 빼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돈 안 줘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300을 또 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500만 원이요. 500하고 목적물 인도가 동시행이에요. 사용 안 했어요. 문 열쇠 잠궈 놓고 갔어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800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요? 동시이행이요. 그러니까요,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죠? 그럼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 거주하죠? 사용수익이 없으면 보증금을 다 줘야 되죠? 사용수익을 하면은 그만큼 빼고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종료됐을 때는 당연히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전속 중이요. 전속 중은 그러면 어떻게 전속 중은요? 을이요, 갑이 을한테 야, 너 빨리 월세 줘 그랬더니 을이 말하라. 을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오. 된다, 안 된다? 전속 중은요,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이야. 공제는 갑의 권리이지 을의 권리가 아닌 것이에요. 갑의 권리야, 갑이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알겠죠?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2번 이상 보증금은 1,000만 원인데 월세를 2번 연체하죠? 그럼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속 중에는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공제한다. 알겠죠? 사용수익이 있으면 공제하고 사용수익이 없으면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 대항력하고 보증금에 관한 임차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알겠죠? 그래서 다시 책을 한번 정리를 해. 거기 보면 여러분요, 232페이지 보세요. 임차인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관주의 의무, 목적물 보관 의무가 있고 반환해야 된다. 반환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화재에 발생했는데 원인이 불명이다. 임차인이 증명. 거기 줄거 임차인이 입증. 아니 박스 안에 두 번째요. 뭐가죠? 당구장 표시 봐봐요.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 하나, 둘, 셋. 알겠죠? 그 뭐냐? 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사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일 때 차임 지급 사실,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는 누가 증명 책임을 진다? 임차인. 이렇게. 자, 밑에 임차인의 권리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 부속미래 청구권, 지상미래 청구권. 그중에서 밑에 대항력을 봤어요. 대항력이 있는 경우하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만약에 밑에는 지금 대항력이 없는 경우죠?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한다?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해?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봐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은 언제 했다? 등기나 뭐를 했다? 전입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그런데 맨 밑에 봐, 맨 밑에. 예외적으로 3번 되죠? 3번. 아까 우리 임대차 뭐라 했죠? 계속적 채권관계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건물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안에 뭐를 하면 이의를 제기. 거기를 줄고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임대인. 봐봐. 원래 이러면요.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냥 종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요. 234페이지. 거기 보면 보증금 반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전속중 봐봐. 전속중 그 위에 차임 연체가 있죠.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을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제 여부는 누구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또요. 그 밑에 봐봐. 그 밑에 6월 1일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당연히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공제해야 되는데요. 몇 개월 있다가 지금 됐죠? 3개월 있다, 1개월, 2개월, 3개월이면 6월 1일이 아니고 10월 1일이 아니고 9월 1일인데 아무튼 그때까지 사용수익을 했으면 그것도 빼고 하는 것이고 사용수익이 없으면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히 공제한다. 당연히 그것을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